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기사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직 제대로 다 실전 배치되지도 않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중초기형들이 퇴역을 시작한다는 소식일 겁니다. 물론 이것은 초기형 F-35A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최신형을 새로 만드는 게 더 싸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소 황당하게 다가오기는 합니다.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A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상황에서 F-35는 그 세부적인 형태를 막론하고 많이 뽑고 좀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값싼 스텔스기가 개발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와 더불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도입 단가와 유지 비용이 결국 발목을 잡으면서 포브스처럼 신뢰성이 높은 언론에서조차 대놓고 F-35를 무기 개발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잡아먹고 실패한 프로젝트로 평가하는 기사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미공군은 이 같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아 정비 소요가 높고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전술적 측면의 문제를 들어 5세대 마이너스급이라 칭하는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음부터 고성능의 4.5세대기를 목표로 개발된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이 시대를 미리 봤다. KF-21 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재평가받고 있는데요. 물론 KF-21이 어느 정도의 성능과 가격을 가지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기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만큼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전투기 소유를 충족함은 물론 중동의 국가들과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날개 도체 수출 실적을 이루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본격적인 무장을 탑재하는 블록 2에 이어 비공식적인 개발 계획인 블록 3에 이르러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거듭나거나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거듭난다면 현재 미국의 경우처럼 전 세계의 많은 국가의 전투기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기 체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F-21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요소는 스텔스 형상이 어느 정도 적용된 4.5세대 전투기 KF-21이 다른 경쟁 기종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필수 전제로 합니다. KF-21이 저렴한 단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의 부품과 같은 각종 구성 요소를 만드는데 최첨단 3D 프린팅 공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인데요. 미공군의 훈련기로 선택된 T-7A가 우리가 제안한 FA-50을 제치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대한민국에서 바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현재부터 가까운 미래인 2020년대에 전 세계 각지를 둘러봤을 때 목표를 달성시키기에 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KF-21과 같은 새로운 중소형급 세미 스텔스 기종을 개발 완료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미공군에서 개발하겠다고 밝힌 새로운 4.5세대 전투기가 대량 양산될 경우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외에 KF-21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기존에 운용되는 전투기들의 최신 업그레이드판들입니다. KF-21이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남아있는 각종 테스트를 모두 무사히 잘 통과하고 실전 배치되어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경우 그리고 6천만 달러 이하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필리핀, 태국과 같은 동남아의 국가들 그리고 이라크와 같은 중동의 국가들 그리고 중남미의 국가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기종들은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보다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인 F-16의 최신 버전인 F-16V, 최강의 전폭기로 불리는 F-15의 최신 버전인 F-15X,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국가들은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쟁쟁한 4.5세대기 베스트셀러들을 두고도 KF-21 보라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트셀러 전투기들의 최신 버전들은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국가에서 도입하기는 만만치 않은 비싼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인 F-15X의 경우 보잉에서는 8천만 달러라 이야기하지만 자기들 주장과 달리 알려진 바로는 8,7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이보다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항공군사 전문 매체인 에어로 타임에서 올린 기사 탑십
모스트 익스펜시브 파이터 제츠인 2021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6,400만 달러인 F-16 블라크 70/72 6,740만 달러인 FA-18을 제외한 대부분 경쟁 기체가 8천만 달러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격대가 비슷한 F-16과 FA-18은 좀 더 저렴하지만 이들은 스텔스 형상 설계가 적용되지는 않은 기체들이기에 스텔스 성능에서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운 데 비해서 KF-21은 업그레이드 여하에 따라 지금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텔스 성능이 전자전과 같은 요소에서도 더 위력을 발휘하게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발전해갈 KF-21이 6천만 달러대 이내 가격이라면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우리 공군도 도입한 F-35 또한 KF-21 보람의 잠재적인 경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F-35를 구매하는 국가들에게는 우리가 만든 KF-21 전투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왔는데요. F-35는 미국이 절대 쉽게 공개하지 않는 극비 장비를 많이 탑재하는 만큼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국가라면 당연히 미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진 국가들입니다. 동시에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F-35의 수명주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과 국방 예산 또한 넉넉한 국가들이어야 합니다. 여러 국가 간의 공동 구매를 통해 F-35는 대당 가격을 8천만 달러 정도로 낮췄는데 이는 다른 4.5세대 전투기들의 가격에 비해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지비로 F-35는 F-15X에 비교해 1.5배 정도의 높은 유지비가 큰 부담이며 여기에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만만치 않은 블록별 업그레이드가 필수입니다. KF-21의 가격을 6천만 달러 이하로 유지한다 해도 F-35나 F-15X 같은 경쟁 기종에 비해 그리 큰 차이는 내지 못하지만 유지비만큼은 F-16급으로 낮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F-16급의 유지 비용이라면 최대 2만 달러대 초중반 정도인데 이는 F-35 유지 비용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리 된다면 우리의 KF-21은 F-35나 F-15X 같은 강력한 기체들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강력한 경제력과 많은 국방 예산을 가진 미국의 우방국들은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전력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 F-35를 더 선호하겠지만 그럼에도 F-35에 떨어지는 가동률 문제는 전력의 공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의 공백을 메울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투기가 필요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성능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4.5세대기들에 비해 딸리지 않으면서도 유지비는 더욱 낮다면 이 틈새 시장 또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공군이 F-35A를 하위급 기체로 운용하고 KF-21 보라매를 미들급 기체로 운용할 계획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해외 매체들 중에서도 KF-21의 성능을 높게 평가해 다른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을 높게 타진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언론 더 드라이브의 기사에서는 KF-21이 F-16C보다 더 우수한 운동학적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며 국내 한화 시스템이 생산하는 AESA 레이더와 유럽 MBDA가 제공하는 램제트 추진형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KF-21의 초기 형태는 유로파이터 타이프 내 버금가는 RCS 수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이은 업그레이드로 이를 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요. 한국은 이미 자국의 공군용 F-16C 멀티롤 전투기 블록 52를 현지 생산하는 데도 관여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용 및 수출하는 초음속 FA-50 경전투기 등 고급 군용기 생산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AILN 카즈머스의 기사와 다른 몇몇 매체들에서도 기존의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KF-21이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 분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CNN에서는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의 국가들이 KF-21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국가들의 경우
이미 T50 골든 이글이나 FA50을 운용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형 전술기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 국가들은 높은 지출 또한 부담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라 KF-21의 가격이 적정선을 유지할 경우 높은 확률로 구매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 국가들은 이미 공군에서 미국과 같은 서방권의 전투기를 운용 중이기에 이와 시스템이 다른 중국, 러시아의 무기 구입을 꺼리고 있어 서방 측의 동맹으로 많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한국의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CAATSA 제재를 통해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구입하는 국가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 러시아산 무기들의 후속 지원에 관한 문제점들이 최근 드러났다는 점, 중국은 JF-17 외에 다른 최신 전투기의 수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은 필리핀 같은 국가들로 하여금 KF-21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의 가격이 $6천만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은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